네, 안녕하세요. 홍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제주의 편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제주는 예전에 이제 삼업체제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주목, 오늘날 제주시 경계와 동일한 제주목과 그 다음에 이제 한라산 이남 지역은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 나뉘어서 동쪽 지역은 정의현, 그리고 서쪽 지역은 대정현 해서 조선시대 제주는 이렇게 이제 삼업, 세 고을, 즉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삼업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 조선시대 때 제주 삼업의 이제 그 고건축, 뭐 예컨대 이제 목관화라든가 아니면 현청들 아니면은 또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어떤 향교, 제주향교, 정의향교, 대정향교, 그 외에도 제주성이 있습니다. 그 제주성에 이른바 이제 동문, 서문, 남문과 같은 문루 이렇게 이제 그 고건축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고건축 건물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른바 이제 편액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통상 그 현판이라고 합니다. 이 편액, 조선시대 우리 제주의 곳곳에 이제 있었던 고건축 편액에 대해서 그 현판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누가 지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에서 인용하여 그 이름을 지었는지 이렇게 그 편액에 대해서 그 내역을 좀 자세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조선시대 우리 제주의 고건축 편액에 대해서 뭐 좀 정밀하게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른바 이제 편액이라고 하는 현판 그 뜻이 뭔지 그리고 이제 그 영어에 대한 이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요. 우리 이제 제주 삼업의 고건축 편액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복원된 고건축물들은 어떻고 복원되지 아니하면서 옛 문헌에 실려 전하는 고건축 편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편액이라면, 현판이라면 이른바 어떤 건물에 문이 있습니다. 대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문과 지붕인 그 바로 아래 처마, 문과 처마 사이에 글씨를 새겨서 붙인 나무판을 편액 또는 현판이라고 이제 그러죠.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편액의 편자는 나와 있듯이 문호 위에 쓴 글자를 편이라고 그러고요. 액은 우리가 통상 이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문에 또는 그 건물의 이마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나무판으로 글씨를 써서 붙여 놓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편액이 그 건물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명칭 이거를 이제 좀 잘 드러내면서 아주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임금이 있었던 경복궁 또는 창덕궁 아니면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동대문, 남대문과 같은 이제 성문 외에도 다양한 건물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뭐 궁궐의 정각 아니면은 여러 이제 국가기관 소속 건물들 아니면은 어떤 그 산중에 이제 소재한 그 사찰의 이제 그 정각들 이름난 이제 선비들 이제 사대부가의 건물들 이런 건물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뭐 통상 무슨 정, 무슨 루, 무슨 당, 무슨 제, 무슨 헌, 무슨 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지는
건물들 호칭이죠. 그런데 이 무슨 정이다, 루다, 전이다, 헌이다 라는 것이 예전에는 좀 나름대로 각각의 뜻이 조금 담겨져 있었습니다만은 통상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개념의 이제 혼용, 뒤섞임이 나타나갖고 그래서 딱히 정과 루를 구분한다, 헌과 제를 구분한다. 이게 이제 좀 그렇게 그 큰 의미를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와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이 편액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언제냐, 어디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문헌을 이렇게 뒤적이다 보니까요.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명필이라고 알려진 김생, 이 김생이 남긴 글씨가 오늘날 전해온다라고 문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주 마곡사에 있는 대웅보전이라는 글씨, 그리고 저기 강진에 이제 그 만덕산의 백년사 이 6글자 또는 4글자 이 글씨는 통일신라 시대 김생의 글씨로 이렇게 오늘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보다도 이제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액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건국공신인 삼봉 정도전이 경복궁의 각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들 뜻 하나하나 다 해설을 하면서 지어진 유래가 이제 있죠. 아주 유명한 정도전의 이제 그 소위 장명인데요. 이런 이제 그 각종 궁궐의 문루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오늘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이제 편액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 도산서원에 있는 상덕사라는 이제 그 현판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립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야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숭상할 상, 덕덕, 그리고 이제 사당 사자 해서 덕을 숭상하는 사당이다 라는 뜻인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이 현판의 아랫부분, 바닥 부분을 이제 바닥판이라고 이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이 현판의 이제 테두리를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테두리 목, 광판이라고 이렇게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테두리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옆으로 튀어나온 일종의 이제 그 장식 조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염우판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편액은 이렇게 세 단계, 바닥판, 그리고 테두리 목, 그리고 장식인 염우판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이죠. 숭례문입니다. 공식 명칭은. 그래서 한자도 지금 위에서부터 숭례문이라고 특이하게 세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로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세로로 쓰여져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숭례문이 2008년에 참 안타깝게도 불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3년에 복원된 건물로 현판 역시 복원된 현판이 지금 붙여 있습니다. 이 현판을 이제 불에 탄 뒤에 이제 복원해가는 과정을 옛 그 현판 글씨 숭례문을 이렇게 이제 그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하고 그 촬영한 내용에 맞춰서 맨 오른쪽에 이제 숭례문 현판이 오늘날 숭례문 현판이 이제 복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색을 입힌 게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숭례문.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현판이 2013년에 복원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남대문에 붙여진 현판이죠. 동대문도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보물 이론인데요. 여기 현판이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흥인지문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 두 글자씩 이렇게 흥인지문이라고 동대문 이름이 현판 붙여져 있는데 역시 가로로도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숭례문 같은 경우는 관악산이라는 서울 남쪽에 있는 높은 산이 한강 너머에 있는데, 이 관악산이 풍수지리 학상으로는 화기, 불의 기운이 센 산이래요. 이 불의 기운이 센 관악산의 화기가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의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안 되니, 이 관악산의 화기를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가로로 쓰지 않고 세로로 이렇게 이제 썼다고 통상 알려져 있어서 풍수지리학상 이렇게 이제 글씨를 세로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아까 그 동대문의 흥인지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세로로도 쓰고 또 가로로도 쓰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로 쓰고 갈지자를 붙여서 세 글자 흥인문이라고 하지 않고 흥인지문이라고 붙은 이유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풍수지리학상 서울의 동쪽의 경계가 산세가 이 낙산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제 동대문 조금 동쪽에 이제 이화여대 부속병원도 있고 한 지역인데 산세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 왼쪽에 있는 인왕산의 산세가 아주 왕성하기 때문에 동쪽 지역의 좌청룡 우백호의 산세는 좀 상대적으로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지자를 넣어갖고 지기를 보충해줬다, 땅의 기운을 보충해줬다 해서 이제 통상 흥인지문이라고 이제 그 편의 글씨를 쓴 거죠. 이 서울의 사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제 북대문, 이 사대문이라는 것, 이 맹자가 얘기한 이제 인의예지 사단이죠. 이 사단의 그 글자들을 이제 배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이 동서남북 순서대로 각각 해당되는 사단이 인의예지예요. 그래서 동쪽은 인이고 서쪽은 의고 남쪽은 예고 북쪽은 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쪽의 문을 흥인문인데 지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갈지자 집어넣어 흥인지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쪽은 돈의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남쪽은 숭예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북쪽은 홍지문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공식 북대문은 숙정문인데 북쪽 지역은 바로 경복궁과 이렇게 연결되는 산 아래 지역이어서 통상 북쪽 지역은 문을 닫아 걸어서 출입을 금했습니다. 따라서 그 숙정문에서 서북쪽으로 조그만 이제 문을 내어서 그쪽으로 사람이 드나들게 만들어서 이른바 이제 북문 역할을 한 건데, 그 문이 이제 홍지문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사대문 이름도 이렇게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사단의 인의예지를 따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경복궁 근정전이죠. 오른쪽부터 근정전이라고 이렇게 편액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조선적인 정기 때 임금들이 정사를 받던 곳은 물론 경복궁이고 근정전이지만은 외란 때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경복궁은 조선 후기 때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왕들과 신하들이 조선의 정사를 보던 곳은 조선 후기 때는 어디냐면 창덕궁이죠. 창덕궁. 그래서 창덕궁의 정사를 보던 곳이 인정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복궁의 근정전은 그럼 도대체 언제 지어진 거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흥선대원군 때, 고종 때 경복궁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복원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도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흥선대원군 때 복원된 건물이며,
이 편액 역시 흥선대원군 때 문신으로 명필이었던 이 문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글씨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편액에 대한 이렇게 일반적인 그 상식을 조금 알고 나서 이제 우리 제주 삼읍의 고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 삼읍의 고건축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건물들이 있었냐 한 4가지로 지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일단 목사든 현감이든 이렇게 이제 그 지방관님들이 근무하는 행정관하죠. 예, 목관하 지금 현재 있고, 또 제주 판관이 근무했던 이야 이런 건물들, 관하 건물이 일단 이제 주류를 이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다 사라져 없습니다만은 서문, 동문, 남문과 같은 우리 제주성의 성문, 문루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 향교, 아니면은 오연단이 예전에는 귤림서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서원과 같은 조선의 유교 교육을 관장했던, 고등 교육을 관장했던 향교 서원 및 기타 이제 그 학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관아나 명소에 세워진 부속 건물들. 자, 이렇게 우리 제주 삼읍의 과거 이제 고건축, 조선시대 고건축은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지었냐 이게요? 관덕정, 우리 이제 제주가 자랑하는 고건축, 보물,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보물 1호 아니겠습니까? 이제 관덕정이라는 건물 도대체 누가 지었고 누구 글씨로 쓰여져 있느냐? 아니면은 뭐 목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마 홍화각이라는 건물 아실 겁니다. 이 홍화각이라는 그 홍화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말이냐? 아니면은 또 목사 집무실이라는 홍화각 옆에 있는 건물 연희각이라고 부르죠. 이 연희각의 연이란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이런 궁금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이제 목관하던 관덕정 앞을 지나면서 관덕정이라는 말은 많이 해도 관덕의 뜻이 뭔지, 홍화각의 홍화라는 뜻이 뭔지, 연희각의 연이라는 뜻이 뭔지 그 제대로 해설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전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이제 없었어요. 좀 부끄럽게도 2016년에 제가 우리 제주 삼읍의 옛 문헌에 전하는 그 고건축명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다 좀 발췌해서 방금과 같이 그 뜻이 뭔지, 연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지, 누가 지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주문화원에서 나왔는데요. 비매품이어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이런 책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이제 제주의 편액이라는 책 한번 좀 찾아보시고 살펴보시면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책을 통해서 이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 문헌에 우리 이렇게 그 조선시대 제주의 고건축물들 몇 개소가 있을까? 일단 전하는 것만 문헌에 몇 개가 있을까 살펴보니 총 65개의 소가 이제 전합니다. 이 중에 이제 복원된 건물도 있고 아직까지 복원되지 못한 채 문헌에만 남아있는 건물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 유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연원과 뜻과 지은이를 이렇게 조금 자세히 알고 우리만 좀 자세히 알 뿐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좀 알려지면서 우리가 제주 곳곳의 역사 유적을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정밀하게 알고 그래서 그 어떤 그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오늘 강의의 목적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65개 소가 어디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제주목에 45개 소나 이제 전해요. 그리고 정의현에 8개소, 대정현에 12개소가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현과 대정현 20개소는 주로 이제 현청 건물과 향교 건물을 중심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복원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다수죠. 이게 어찌 보면 사실상 이 제주목에 있는 45개소가 오늘날 제법 이제 복원도 돼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주제로 관아 건물들 그리고 성문 문무들 그리고 이제 부석 건물과 향교나 서원과 같은 이제 학교 건물들 이제 그 명칭이 제주목 45개소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요. 정의현과 대정현은 현청과 향교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총 65개소 중에 복원된 조선시대 복원축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제가 이제 찾아다니니 27개소 정도밖에는 복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8개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복원되지 못한 채 문헌에만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죠. 이 문헌에만 전하면서 오늘날 복원되지 못한 건물들 그리고 또 그 건물의 이제 그 명칭 편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좀 해설을 해 놔두면은 언젠가는 관련 건물들이 어떤 그 복원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복원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제대로 알고 이제 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자, 목관화에 있는 지금 복원된 건물들은 8개소, 관덕정을 빼고 목관화 안에 있는 건물은 7개소죠. 일단 목관화 들어가는 입구의 바깥 대문, 외대문이라고 하죠. 탐남 포종사 건물입니다. 2층에는 이제 진해루라고 쓰여져 있고 또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연못이 보이는데 연못 뒤에 있는 건물은 우련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바로 또 북쪽에 있는 건물이 홍화가, 차례로, 연희가 제일 북쪽에 만경루가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동쪽 지역으로 영주협당, 귤림당과 같은 이제 건물들이 지금 현재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목의 관아 건물로 지금 복원된 건물은 이렇게 관덕정과 목관 안에 있는 7개 건물, 8개소가 복원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 복원된 건물과 버금가는 아주 또 규모가 웅장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북초등학교 이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주관터라고만 지금 돼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복원을 해야 될 조선시대 아주 중요한 건물입니다. 이 객사 건물이죠. 객사 건물이라고 그러면은 통상 이제 어떤 그 어사가 왔을 때 또는 뭐 사신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머무는 숙소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선시대 때 객사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수행하지만은 객사 건물 정중앙에는 뭐가 이제 떡하니 놓여져 있냐면 전패라고 해서 궁전 전자의 전과 목패 패자가 쓰여져서 여기 임금이 계신 곳이다 라는 그 신이 나무로 만든 위판이 이제 떡하니 놓여져 있어서 지방관이 내려오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영주관에 가서 전패를 향해 배례를 올리는 일부터 지방관 업무에 이제 첫 임무가 이제 수행되고 그렇습니다. 대정현, 정의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세계유산본부에서 그 정의현에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남아 있는 전패 하나가 지금 현재 정의향교에 이제 소장되고 있죠. 향토유산으로 아마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원래 정의향교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정의현의
객사 관청인 탐라동관에 있었던 전패입니다. 이 전패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탐라동관이라는 정의연의 가장 큰 건물, 이 객관 건물이 이제 폐쇄되고 없애질 지경에 처하니 당시 정의연의 유생이었던 분이 이 전패를 빼돌리고 정의한교로 이제 최후에 옮겨가 오늘날까지 이제 정의한교에서 이제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영주방 같은 건물, 이런 것들이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 건물은 뭐 오늘날 이제 예술공간 이하라는 건물로 과거 이제 제주도의 병원 건물로 남아 있어서 그 자리에 조선시대 이하 건물은 지금 복원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거기에 제주 판관이 근무했던 곳 또는 이제 살았던 곳, 천주헌과 철미헌이라는 이제 건물, 그 이외에도 부속 건물이 좀 몇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천주헌, 철미헌과 같은 이제 건물이 이하에 있었고요. 복원되지 못한 건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주성 문루, 우리가 이제 통상 동문, 서문, 남문이라고 했을 때 이 제주성 문루는 그 문의 명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문은 처음에는 제중루라고 불렸다가 나중에는 연산루로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문을 얘기할 때 통상 그냥 동문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 동문의 공식 명칭은 제중루, 나중에는 이제 연산루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남문은 그러면 뭐라고 불렸냐 하면 정원루라고 불렸고요. 서문은 처음에는 이제 백호루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이제 진서루로 바뀝니다. 이렇게 아주 그 좋은 옛 명칭들, 원래 명칭들이 있어요. 서문 하면은 서문이지만 진서루다 또는 백호루다. 그리고 남문 하면 정원루다. 그리고 동문 하면 제중루, 연산루다. 이런 명칭을 오늘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상 좀 자주 사용하면서 그 공식 명칭을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대문이 숭례문이라는 사실은 아주 잘 알면서도요, 정작 우리 제주성의 남대문이 이름이 뭐냐, 이거 제대로 아시는 분 없어요. 정원루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부속 건물로 지금 현재 이제 복원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동문시장 조금 남쪽으로 이렇게 언덕백에 올라가시면은 운주당 터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기산대 안에 공신정이라는 이제 건물도 있죠. 다 지금 복원은 안 됐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건물들이어서 향후 좀 복원을 하고 우리가 그 미리 그 편액의 뜻,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건지를 좀 알아두면 좋을 듯해서 소개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뭐 귤림서원 영해사 건물, 정의안에는 지금 복원된 게 있죠. 지금은 금민헌으로 이렇게 이제 현판을 달아놨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일관헌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예, 지금 왜 예전에 일관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현판도 달았는데 복원하는 과정에서 금민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이 사실도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의현의 객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라동관이라고 그러고 대장현의 객사 건물은 영안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은 복원되지 못한 건물들이 정의현과 대장현에 이제 상당수 산재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제주의 이제 편액과 관련해서 오늘날 조금 정밀하게 이제 공부를 해보시겠다 이런 분들 도대체 어떤 책을 봐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가지 좀 소개해봤어요. 다행히도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제주의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아주 풍부한 이 사서들이 한글로까지 이미 다 번역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가 오히려 저 제주문화원에서 그 역할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익수 선생님, 오문복 선생님 같은 이 선학자, 한학자들이 번역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날 저희와 같은 이제 소장 학자들도 그 어르신들의 이제 번역 성과를 갖고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원진의 이제 탐나지부터 2002년에 이제 번역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2004년에는 문화원에서 이제 노봉 김정 목사의 문집인 노봉 문집이 나오고, 뭐니 해도 이 2006년에 제주문화원에서 나온 담숙의 어르신들이 썼다는 증거 탐나지, 요 책이 그 출간된 연도가 1954년이니까 해방 이후거든요. 뭐 오래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이제 나온 책인데, 한 7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특징은 조선시대 때 우리 탐나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여러 지지서들, 지금 예컨대 여기 이원진의 탐나지, 아니면 여기 이원조의 탐나지 초본, 아니면 이영상의 남한박물, 아니면 윤수동 목사의 증거 탐나지, 이런 책에 실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탐나지류를 일일이 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거는 학자들에게 맡기시고 어떤 우리 일반 대중들이 살필 수 있는 책은 요 책 한 권, 2006년에 이제 담숙의 어르신들이 쓴 증거 탐나지를 제주문화원에서 번역한 역주 증거 탐나지라는 책을 읽으시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다 포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 이 김석익 선생이 쓰신 탐나기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김석익 선생이 쓰신 탐나기년이라는 책은 예전에도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제주의 역사를 연월일 순으로 편년체로 이렇게 이제 쭉 소개한 사서죠. 그래서 이 김석익 선생이 쓰신 탐나기년이라는 책을 봐도 우리 제주 조선시대 때 곳곳에 이제 그 고건축, 명칭, 이름 이런 것까지 이제 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대강 간략하게 살펴봤던 이런 그 고건축물들 이름 편에 한번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간단하게 먼저 가장 많은 내용이 연군이나 충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 그리워한다, 아니면은 임금을 향해 변방의 지방관으로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관 입장에서 이제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련당이 나중에 조선 후기 노봉 김정 목사 때는 향의실이라는 건물명과 함께 쓰이거든요. 그냥 우련당에 있는데 또 향의실이라고 굳이 우련당 건물을 별도로 이렇게 동쪽 지역의 동쪽에 이제 방 한 칸에 이름을 별도로 붙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임금에게 올라갈 진상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대요. 임금에게 이제 올라갈 진상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진상품을 제주에서 생산하고 수집한 뒤 아주 그 썩지 않게 잘 이렇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할 때부터 임금을 향한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의실이라는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런 의미로 붙여진 편행명이 좀 상당수 있어서, 사실상 그 조선시대 어떤 유교 국가로서의 면모, 이런 것들이 우리 역시 제주 조선시대 고건축에도 많이 투영이 돼 있어서 편행명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역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이제 민본 사상에 입각한 위민 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11종의 이제 편행명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성현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의 명칭들은 좀 추모 입장의 편행명.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 동문서문 남문과 같은 문노명이라든가 그 외 운주당과 결승정과 같은 부속 건물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병법과 군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자연 풍광, 아니면 우리 제주의 어떤 옛 명칭, 옛 이름, 아니면 제주의 풍광을 기준으로 해서 편행명을 지은 사례도 이제 나옵니다. 예컨대 여기 제주목과 정의연과 대정현 삼읍의 객사 건물이 제주목은 영주관이고 아까 정의연은 탐나 동관이고 대정현은 영안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제주목의 객사 건물인 영주관, 대정현의 객사 건물인 영안관은 영자가 맨 앞에 영자가 영주산의 영자입니다. 우리 제주 한라산은 예로부터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 동래산, 방장산, 영주산, 삼신산 중에 하나 영주산이라고도 이제 불려졌죠. 이게 영주라는 말은 한라산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제주를 이렇게 상징하는 또 용어로도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영주다라는 말이 제주목의 객사 건물로 이렇게 쓰여지고 영안관이라는 대정현의 객사 건물 역시 영주를 편안하게 해주십사라는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주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건물 명칭이 영안관이에요. 정의연의 건물 역시 마찬가지 우리 제주의 옛 이름이 탐나였죠. 탐나의 건물인데 동쪽에 있는 건물이다 해서 탐나 동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우리 제주목, 대정현, 정의연, 삼읍의 객사 건물만큼은 이렇게 우리 제주와 관련된 이름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아주 특이한 사례로 이렇게 이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요. 이상 좀 번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 유교 국가의 성격을 드러내는 편행명. 그리고 둘째, 우리 어떤 제주의 특성을 담긴 편행명.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일반적인 어떤 자연 묘사나 어떤 개인의 이제 수양 학습을 담는 내용 해서 우리 아까 총 65개소 이제 고건축이 전하고 뭐 복원된 건물은 27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편행명 하나하나가 다 요 세 가지 주제에 이제 포괄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씩 좀 점검해 볼게요. 관덕정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관덕정에 보시면은 이렇게 현판 관덕정이라고 이제 큰 글씨, 대자 글씨가 현판 달려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관덕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현판 글씨, 큰 글씨가 이제 달려 있죠. 이 관덕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관덕정에는 현판이 이 관덕정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 안에 보시면, 내부에 보시면 오히려 이 관덕정보다 조금 더 클 듯합니다. 여기 탐나형승이라는 이제 큰 현판이 내부에 하나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지붕면 쪽으로 들보 위에. 근데 탐나형승이라는 현판 말고 또 그 위에 보니까 호남 제1정이라는 현판 하나가 또 더 걸려 있네요. 그래서 관덕정에 가시면은 밖에 걸려있는 관덕정이라는 현판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건물 안에 내부에 이렇게 탐나형승 그리고 호남 제1정이라는 현판 두 개가 더 걸려 있어서 세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관덕정에는. 요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현판 세 개를 동시에 사진 한 컷에 담으시려면 100여 장의 현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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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
관덕정 올라가는 맨 윗 계단 3계단 중에 가운데 계단에 무릎을 꿇으시고 위를 향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이렇게 관덕정 현판과 안에 탐라 형성 및 호남제일정 건물 현판 3개가 사진 한 장면에 이렇게 찍힙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예. 자, 관덕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덕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정은 일반적으로 1층으로 된 큰 건물을 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이라는 건물은 그렇습니다만 관덕이란 말이 뭐냐라는 거죠. 관덕. 그냥 한자 해석으로 하시면은 볼관자에다가 덕덕자입니다. 덕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덕을 바라본다 그냥 그런 뜻으로만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중국의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예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예기란 책의 사이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전해요. 사자 소이 관 성덕 야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자, 활술사거든요. 활을 쏜다는 것은 소위 뭐뭐 이른바 뭐뭐다, 뭐뭐 때문이다. 관, 성덕, 성덕이라는 건 아주 훌륭한 덕을 얘기하죠. 훌륭한 덕을 관, 보는 것이다. 그래서 활 쏘는 게 뭐 훌륭한 덕을 바라본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듯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원래 관덕정의 용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예 연습장을 관람하던 장소입니다. 그 관덕장 앞 광장이 예전 조선시대 때 무예 연습 활을 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활을 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군사들의 어떤 그 정렬 상태 또는 훈련 그런 무예 연습장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또 공식 행사가 있을 때 그 관덕정 광장이 이렇게 이제 활용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민과 함께하고 조선 후기 때는 오히려 이제 지방의 밀랑군이 제주목을 향해 쳐들어왔을 때 그 밀랑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또 관덕정 광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덕정과 그 앞에 광장은 우리 제주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진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활 쏘는 게 무슨 덕을 바라본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실 듯합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소개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활을 쏘는 것은 관혀, 꿰관자에다가 가죽 혀자입니다. 예, 가죽을 꿰뚫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적중, 관역 적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관역 가운데 맞추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어의 공자의 말로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활을 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신을 집중해서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정중앙, 그 지점으로 이렇게 이제 활을 쏘아서 정신 집중을 해서 맞추는 일이다. 그래서 정신력 강화 훈련이다 이겁니다. 활 쏘는 것은.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또는 중국이나 우리나 이 활 쏠 때는 사람마다 힘이 다르기 때문에 좀 힘 센 사람이 이제 활을 쏠 때는 그 활수위를 당기는 힘으로 말미암아 관역이 예전에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관역 가죽을 가운데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비춰서 주변으로 맞춰도 그 가죽을 꿰뚫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힘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그 관역 가운데는 정확하게 맞췄지만 관역에 꽂히질 못한 채 대롱대롱 달려있거나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주변의 관람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이거죠. 관역, 가죽으로 된 관역을 꿰뚫고 어디 저기 제일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맞추면서 지나간 그런 활수리는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환호성을 질러요. 가죽을 꿰뚫었다 이거죠.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이 이른바 이제 관역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정중앙을 딱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대롱대롱 달려있거나 떨어져 버렸다면 뭐 가운데는 맞췄지만은 힘 좀 세지 못한 친구구만 해서 우리가 좀 뭐 그렇게 이제 옆에서 환호성 지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있었나 봐요. 공자도 바로 그래서 활 쏘는 것은 관역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적중, 가운데 맞추는 것, 적중에 있다. 좀 명심해라 라고 이제 뭐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에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하면서 자신의 인격 수양을 계속 다독거리고 그래서 훌륭한 덕을 갖추고 그래서 그렇게 갖춰진 훌륭한 덕을 바라보는 게 활 쏘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얘기에 사자, 소위, 관, 성덕, 야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덕정은 무예 연습장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그 활 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썼냐 이게 지금 아주 대자글씨 현판 크게 아주 명필로 휘갈겨 써 있습니다. 누가 썼냐 역시 문헌에 살펴보니까 이 관덕정을 처음 지은 때 신석조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기문을 쓴 게 오늘날 전합니다. 처음 이 관덕정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고 왜 지어지고 해서 그 내력을 적은 신석조라는 사람이 쓴 기문이 오늘날 이제 전해요.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이 관덕정의 현판 글씨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썼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면 지금 현재 관덕정 현판은 안평대군의 글씨냐 하면은 그 신석조 기문이 쓰여진 1430년대 때는 안평대군 글씨로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로부터 한 200년이 좀 채 안 돼서 1601년에 제주의 어사로 내려왔던 김상은이 쓴 남사록이라는 책에 보니까 관덕정의 안평대군이 쓴 현판 글씨는 불타 없어져 버리고 지금 걸려있는 현판 글씨는 악의 이산의 글씨다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남사록에. 그래서 오늘날 이 관덕정 현판은 악의 이산의 선생 선조 때 활약했던 명재상이죠. 이산의 글씨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조금 우리가 이제 역시 저는 역사학자로서 문헌을 공부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바가 좀 있어서 이 의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은 김상은이 남사록을 쓴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1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50년 뒤에 이원진 목사 때 탐나지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이원진 목사가 쓴 탐나지라는 책에 예를 들어 아까 그 신석조 관덕정 기문의 내용과 청음 김상헌 남사록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덕정의 현판 글씨는 지금 현재는 악의 이산의 글씨다 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이원진 탐나지에 보면 관덕정의 현판 글씨는 안평대군 글씨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원진 탐나지에만 지금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 역시 또 한 200여 년 뒤에 1843년 이원조 목사가 쓴 탐나지 초본에도 보면 관덕정 현판은 안평대군 글씨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원진 목사의 탐나지나 이원조 목사의 탐나지 초본 같은 경우는 목사 개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당대 제주의 명사들이 모여서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아는 명사들이 모여서 예컨대 이원진 탐나지는 당시 이제 제주인으로 성균관 전적까지 역임했던
고홍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탐나지라는 책이 완성됩니다. 이 제주 사람이 사실상 탐나지를 이렇게 이제 서술하는데, 그 고홍진이라는 어르신이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의 성균관 전전까지 역임했던 분인데, 신석조의 김은과 그 다음에 이제 김상원의 남사록을 안 읽어봤을 일은 없을 거예요. 제주의 역사문화 탐나지를 서술하는데, 그러면은 그 내용,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평대공 글씨로 쓰여졌다가 나중에는 악의 이산의 글씨로 지금 현재 달려있다, 이런 내용이 그 이원진 탐나지 이후부터 쓰여져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안평대공 글씨인지 이산의 글씨인지 이게 물음표지만은,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한 20여 년 전인가 이런 적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중앙에 안평대공 글씨와 관련된 전문가, 이산의 선생 글씨와 관련된 전문가 모셔다가 이렇게 이제 오늘날 악의 이산의 선생의 남긴 글씨첩이 있습니다. 악의 서첩, 안평대공 글씨 남긴 책이 또 역시 있어요. 안평대공 이제 그 서화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글씨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 전문가들은 악의 이산의 글씨가 맞다라고 일단 몇 년 전에 이렇게 판정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날은 악의 이산의 글씨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관련된 근거로는 청명김상원의 남사록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탐나형승입니다. 탐나형승도 이렇게 이제 큰 현판인데요. 이 현판의 요 왼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탐나형승 마지막 승자 옆에 자그마한 또 한자가 이제 쓰여져 있어요. 숭정, 기원 후, 삼, 경자년 동, 영주 주인, 육순 오세 옹, 화산인 김영수, 취필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 김영수라는 이름 찾아보니까요, 조선 이 정조 때 제주 목사 했던 사람이에요. 이 김영수 목사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요 숭정 기원 후로 세 번째 경자년 겨울이다. 요거는 1780년입니다. 네, 1780년 겨울에 영주 주인, 영주는 제주고 주인은 목사 자신, 영주를 관할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제주 목사를 이 김영수 목사가 이제 상징화해서 영주 주인이다. 본인을 그렇게 표현했고, 나이는 65세. 이 숫자가 열흘 숫자니까 65세 된 옹, 늙은이 어르신 화산 사람인 김영수가 맨 마지막 대목이 좀 재밌어요. 이 취필입니다. 저 취자가 술 취할 취자예요. 필은 이제 부필자죠. 술 취해서 쓴 글씨?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잔하고 썼다. 아마 이 김영수 목사가 이 큰 이제 그 어떤 대짝을 쓰든 서예를 할 때 맨정신으로 쓰는 것보다는 옆에 이제 술 한 잔 딱 놓고 술 한 잔 마신 뒤에 이렇게 이제 휘갈겨 쓰는 게 일종의 이제 뭐 버릇이었나 봐요. 그래서 무슨 뭐 아주 그냥 취한 상태에서 썼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술 한 잔 하고 썼다라는 김영수 목사의 어떤 그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탐나라는 말은 우리 제주의 옛 이름이고, 형승이라는 말을 좀 찾아보시면은 아주 이름난 풍광을 이제 형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름난 풍광 뜻 말고도요, 어떤 군사 요새지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형승이라는 말 속에는. 해서 탐나 형승이란 말에는 이 관덕정이 또 역시 무예연서장이고
그리고 건물도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아주 군사적으로도 이 중요한 지역이며 웅장한 건물의 뜻을 담아 김영수 목사가 탐나형성이라고 이제 관덕정에 명칭을 편액으로 써서 이제 달아놨습니다. 조선 후기 정조 때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위에 호남제일정도 보시면은 역시 왼쪽에 글씨가 또 자그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모 10월, 지모, 박선양, 신양, 육순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모 10월은 이모는 우리 이모군란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1882년입니다. 고종 때죠. 1882년 10월달 지목, 알지자에다가 제주목의 목자 하면은 제주목을 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사, 어떤 그 관청의 최고 책임자를 지사라고 부르는데 지목사, 제주목사 뭐 이렇게 이제 목사를 뜻하는 말이고요. 박선양이 신여는 당신 아이란 뜻이고요. 육순호는 아까 65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1882년 박선양 목사가 65세 때 쓴 글씨자에서 이제 고종 때 글씨, 현판 글씨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남제일정이라는 말, 이게 우리 제주만 관덕청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요. 보니까 전라도 호남 지역에도 호남제일정이라고 편액이 걸린 건물이 있네요. 저기 전라북도 정읍에 피향정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피향정이라는 건물에 가시면은 호남제일정이라는 현판도 함께 걸려 있어요. 우리 관덕정과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정면 5칸에 측면 3칸 해서 아주 그 웅장한 건물로 이제 호남제일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 피향정이 어떤 곳이냐면은 전라도 관찰사, 전라감사가 이취임식을 거행하던 곳이래요. 떠나는 전라감사, 새로 신임 전라감사가 이취임식하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건물의 이제 그 규모가 컸고 해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가장 제일 가는 건물이다 해서 호남제일정이라고 이제 편액을 했는데 1716년에 이제 지금 지어진 건물입니다. 호남제일루라는 건물도 있어요. 남원의 광활루가 가서 보시면 호남제일루라는 이제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활루의 루자는 2층 건물, 이제 아랫부분은 기둥만 있고 사다리를 올려놔서 2층에 이렇게 이제 앉을 자리를 마련한 고건축을 이제 루라고 그러죠. 광활루가 이제 호남제일루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목관화로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목관화에 이제 정문에 보시면은 탐나 포정사라는 현판이 1층에 걸려 있고 2층에는 진해루라는 이제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하마비 비석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죠. 자,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보죠. 먼저 2층에 진해루. 이거는 우리 제주 목관화가 복원될 때 제주 문화원장으로 계셨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양중회 원장님이 이제 고 양중회 선생께서 쓰신 글씨입니다. 요 아래 탐나포정사라는 현판은 요거는 역시 지금도 역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서예가 김순겸 선생이 이제 쓰신 글씨입니다. 자, 진해라는 말, 그리고 탐나포정사라는 말. 진해는 바다를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바다를 아우르다. 우리 제주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바다로 어떤 쳐들어오는 어떤 외적, 이거 잘 지켜야 우리 제주 섬이 잘 평안할 것이고, 또 제주를 오가는 어떤 배들, 산선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잘 오가야 물자 확보가 이렇게 이제 되고, 바다에서 우리 또 어떤 생업의 터전을 마련하는 어부들,
그래서 바다를 잘 관리하고 아우러야 우리 제주섬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아마 이제 목관화 정문을 진해루라고 이렇게 이제 다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래에 있는 탐나 포정사라는 건물의 탐나는 제주의 옛 이름이죠. 그러면 포정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 포정사라는 이름은 관찰사가 근무하는 관청을 포정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전국이 몇 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8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마다 한 명씩 파견했던 관리가 관찰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내에 있는 여러 이제 그 수령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죠. 관찰사는. 그러면은 전라도에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제주는 관찰사가 아니라 이제 목사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목사가 전라도 관찰사의 역할까지 이렇게 이제 그 담당하면서 정의현과 대정현의 관리들 평가도 담당하고 정의현, 대정현 지역까지도 이렇게 제주 목사가 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관할해서 관찰사의 역할을 일부 넘겨받았기 때문에 제주 목사만큼은 그냥 정산품이 아닌 당상관 정산품으로 보직을 맡겼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상급의 정산품이에요. 그래서 제주 목사가 근무하는 관청도 포정사라는 이제 명칭을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이제 탐나 포정사라고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이 남지훈 목사 때 숙종 때 제주 목사님 남지훈 목사가 이렇게 탐나 포정사라는 현판을 이렇게 이제 짓고 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마비도 좀 보실까요? 왼쪽에 수량 이하 개 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수량 이하는 모두 하마 말에서 내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 목사가 있는 곳이고 제주목에서 제일 관직이 높은 사람은 제주 목사인데 제주 목사가 근무하는 곳에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이든 누구든 다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와라 이런 뜻이죠. 이런 하마비가 우리 제주에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목관화 앞에도 있지만 저 오른쪽에 보시면 대소인 하마비라고 해서 향교 앞에도 대인이든 소인이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하마 말에서 내려라 라는 이제 비가 향교 앞에도 이제 세워져 있어서 우리 제주에는 하마비가 이렇게 이제 딱 두 기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향교에 세워진 하마비는 하마비라고 되어 있어서 예전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말에서 내려라 라고 이렇게 조선시대 때 하마비는 하마로 끝나요. 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소인 하마비에 비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 하마비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때에 이제 그 사례로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렇게 새로워진 비석이 아니냐. 더 연원을 앞서봐도 조선말 때, 구한말 때 세워진 비석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해서 조선시대 때부터 분명히 세워졌던 하마비가 있긴 있었을 텐데 최소한 이 하마비만큼은 비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좀 후대에 이제 세워진 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목관 앞에 있는 요 하마비가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세워진 비예요. 문헌에 보니까는 1834년 한흥호 목사가 이전에 있었던 하마비가 조금 마모되고 했나 봐요. 매비시키거나 어디 묻고 새로 이렇게 이제 세웠다. 개수 고칠게 세울 숫자 써서 새로 세웠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관화 앞에 있는 하마비는 1834년 한응호 목사가 세운 하마비구나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하마비가 원래는 이 1413년 태종 때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전국에 세워지고 처음 세워질 때는 표목 나무에다가 편말 형식으로 딱 써서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나무가 이게 뭐 쉽게 부러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높으니까 나중에 점차 이제 석빛, 돌로 비석으로 이제 만든 게 이게 이제 하마비의 연원이고, 뭐 종묘, 문묘, 궐문 앞에서는 다 말해서 내려라라는 뜻이죠. 존경심을 표시하는데 문구는 이렇습니다. 대소관리 과차자 개하마 해서 대소관리로서 이곳을 지나는 자는 모두 말해서 내려라, 이런 뜻인데요. 경국대전에 보시면 하마 지점까지 다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어요. 1품 이하에서 3품 이하 말 그대로 이제 대신급들은 궐문에서 10부 되는 지점에서 말을 내려갖고 걸어 들어와라. 예를 들어 3품 이하에서 한 6품까지는 20부 되는 지점에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와라. 10품 이하는 30부 거리.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라는 것은 한 걸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겁니다. 일본은 주척 육척이에요. 예, 요 주척 육척은 이제 아주 중국에서부터 아주 오랜 시절부터 주나라 때 사용했던 자다 해서 이제 주척이라고 불리는데, 주척 1척은 오늘날 이제 한 20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주척 6척이 일보니까 6이 12에서 한 120cm 정도가 1m 좀 넘는 거리가 일보예요. 오늘날 성인 두 걸음, 왼발 오른발까지 다 해서 가면은 일보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거리에서 내려라라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 성균관에 있는 하마비예요. 대소 이논 과차자 개 하마라고 해서 이 높이도 2m가 넘습니다. 예, 성균관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의 신의를 모신 곳이에요. 문묘라고 하죠.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예, 문묘 앞에 갈 때는 임금도 말에서 내려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례를 거행하고 했었습니다. 예, 이 하마비가 지금 서울 성균관대학교 정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서울 성균관대학교 정문 바로 또 오른쪽으로 조선시대 때 성균관이 있었고 지금도 성균관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문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선시대 이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쭉 성균관 옆길로 해서 올라가서 이제 높은 언덕백에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예, 입구에 성균관대학교 정문 왼쪽 곁에 이렇게 이제 큰 하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자, 한 5분 정도만 조금 쉬고 이렇게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목관에 들어왔습니다. 제주 목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건물이 이렇게 왼쪽에 우량당 건물이 있습니다. 우량당. 이 우량당 건물 바로 앞으로는 지금 연못이 이제 조성되어 있죠. 이 우량당의 이 글씨 우량당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이 뜻은 버두자에다가 연꽃연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연꽃과 벗삼다라는 뜻이죠. 연꽃과 벗삼다 했을 때의 우량이라는 말을 좀 제가 문헌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한 두 가지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중국 북송시대 때 유학자였던 주돈이, 호가 연계죠. 그래서 통상 주연계라고도 이제 불리는 이 주돈이가 애련설이라는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연꽃을 사랑하는 이제 그 글이죠. 연꽃이 이제 꽃 중에는 군자다라고 하면서 주돈이가 연꽃을 좀 사랑했나 봐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주변계와 연꽃과의 관계를 또 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인 조선 초에 그 사가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사후당기라는 이제 그 글을 남긴 게 있어요. 이 사후당기라는 글에 보시면은 주변계가
연꽃을 벗삼았다라는 우련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우련당은 제가 보더라도 조선 초 요 사가 서거정이 쓴 사후단계에서 우련이라는 말을 따와서 예전 북송시대 이제 유학자였던 그 주령계 성현이죠. 유교 성현. 그 주령계가 연꽃을 벗삼아 지낸 그런 연원을 담고 이제 지은 이름입니다. 이 조선 중종 때 이수동 목사가 이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초기 중종 때 이수동 목사가 지을 때 우련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우련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우련당 건물에서 동쪽 편에 이제 방 하나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에게 올라갈 진상품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장소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따로 별도로 조선 후기 영조 때 노봉 김정 목사가 향의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지어서 또 현판을 별도로 이제 그 방에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 향의실에 그 향의라는 말이 이제 뭐냐 역시 찾아보니까 한자 뜻 그대로는 어떤 제향, 의식, 의례라는 뜻인데요. 임금께 올리는 진상에 정성을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서경이라는 유교 경전에 보시면은 이 향다의라는 말이 이제 전합니다. 거기 보면 향에는 이 향이라는 게 봉향하다, 제향하다, 제사 올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 올리는 데에는 다의 어떤 그 예의가 아주 많아야 된다, 푹 담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임금께 올라갈 진상품을 보존 관리하는 곳인데 정성과 예의가 갖춰지지 않으면 마음에서부터 이게 이제 임금에게 올라갈 수 없다 해서 그 정성을 푹 담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노봉 김정 목사가 쓴 향의실 기라는 그 기문이 오늘날 또 전합니다. 그 기문에 보면 정작 또 노봉 김정 목사는 이 서경에 있는 향다의라는 말을 인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맹자란 책, 맹자 진심장 상편에 보시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로 바치는 것을 향이라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떤 선조에게 올리는 제례를 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는 것을 의라고 한다라고 맹자 진심장 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향과 의를 따서 또 향의실이다라고 이렇게 노봉 김정 목사가 본인이 직접 짓고 쓴 내용이 오늘날 전해서 우련당 건물은요. 오늘날 이제 우련당이라고 이렇게 현판은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만은 제가 문헌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동쪽현 방으로는 조선 후기 영조 때 노봉 김정 목사가 임금께 올라갈 또 진상을 보존 관리하던 곳으로도 사용했다라는 대목에서 봐서 두 개의 명칭으로 이제 불려지는 거죠. 우련당이라는 건물의 또 동쪽현 방은 향의실이라는 이제 편에 내지는 건물명이 별도로 또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련당 건물 쪽 북쪽으로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홍화각이라는 이제 건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홍화각이라는 건물은 조선 전기 때는 제주 목사가 근무했던 목사 집무실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때 와서 제주 목사가 근무하는 집무실이 또 홍화각 더 북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연희각이 새로 지어집니다. 그 연희각이 새로 지어진 뒤부터는 홍화각이 이제 더 이상 제주 목사 집무실이 아니라 이방, 호방, 형방 같은 제주의 아전들이 근무하던 곳, 즉 영리청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홍화각 건물은 조선 전기와 후기 때 성격이 틀려요. 조선 전기 때 목사 집무실, 조선 후기 때
아전들 집무실 근무처 이렇게 이제 그 용도가 이제 바뀌는데, 일단 처음 홍화각이라는 이름 지은 것은, 이거는 일단 이제 그 뜻보다도요, 이 홍화각 현판은 오늘날 저기 삼성사에 이렇게 또 홍화각이라는 큰 현판이 삼성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글씨는 누구 글씨로 알려져 있냐면은 조선 세종 때 이제 한성판윤을 역임했던 영곡 고득종 선생의 글씨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영곡 고득종 선생이 쓰신 글씨 홍화각 현판이 아마 일제강점기 때 건물들 무너지면서 이 고량도 삼성시 고시 종문 쪽에서 아마 이 삼성사로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삼성열 삼성사에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고, 삼성사 그 전시관에 가시면은 요 홍화각 원래 현판을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글씨를 아마 그대로 모사해서 오늘날 이제 목관화에도 이 글씨 현판이 영국 고득종 선생의 홍화각 글씨체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쓰여져서 지금 달려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글씨가 똑같죠. 문에 올라가 있는 모습, 이런 글씨체가 아주 똑같습니다. 삼성사에 가시면은 홍화각이라는 현판 말고도요, 역시 목판, 나무판에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홍화각기라는 글이 이렇게 이제 전하고, 이 목판에 지금 현재 역시 삼성사 전시관에 있습니다. 예, 홍화각을 짓게 된 내력을 이제 담고 있는 글이죠. 이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담숙의 증부 탐라지에 다 번역까지 돼 있어서 오늘날 이제 이 홍화각 기라는 글을 누가 지었고 다 알 수 있는데, 이 기문 자체도 누가 지었냐면 영국 고득종 선생이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 보면은 방금 이제 그 내력, 왜 홍화각이라고 지었는지 그 내력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홍화각 기문, 영국 고득종 선생이 쓰신 홍화각 기문의 이제 내용을 딱 읽어보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이제 이 관화 건물이 이제 최해삼 목사 때, 조선 세종 때 제주 목사였던 최해삼 목사 때 전부 싹 불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해삼 목사 때 이제 제주 목관화 건물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 지을 때 이제 홍화각이라는 이제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목사 집무실이기 때문에 그 내력을 이렇게 이제 쓰려고 하니, 영국 고득종 선생 당시 서울에 이제 한성판으로 있고 당신이 제주 출신이고, 그래서 최해삼 목사랑 이렇게 교류가 있었나 봐요. 써다오 하니까는 영국 고득종 선생이 이제 써준 겁니다. 그래서 현판 글씨까지도 이제 영국 고득종 선생이 써서 내려보내 준 건데, 내용은 최해삼 목사가 건물을 다시 짓고 원로들을 모아서 낙성식, 건물 준공식을 이렇게 이제 펼칠 때 건물 이름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우리 제주 원로들에게 물었나 봐요, 최해삼 목사가. 그러니 당시 제주 원로들이 이 건물의 명칭, 즉 제주 목사가 이제 그 집무실로 사용하던 이 건물의 명칭은 원래 또 홍화각이 아니었고 만경루, 1만 만자에다가 경치경자 쓰고, 그래서 만경각이었다. 만경각이어서 그 아주 그 제주의 아주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 풍광을 이렇게 이제 그 담은 뜻으로 건물 이름이 있으니 만경각이라고 그대로 하자라고 건의를 하니, 이 내용을 건의를 들은 최해삼 목사가, 야, 제주 목사가 어디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이나 구경하러 내려오는 사람이냐, 이 제주민의 이제 그 어떤 민생 안정이라든가 뭐 군사 대비, 이렇게 이제 백성을 위한 위민의 정치를 펴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내려온 자리인데 뭐 경치나 관람하는 게 제주 목사의 일이 아니다 해서
이제 최희삼 목사가 홍화, 클 홍자에다가 이제 교화화, 될 화자를 써서 홍화라고 이름 짓자. 예전 중국 고사에 의하면 주나라 때 그 무왕의 동생들인 주공과 소공이 있는데, 무왕의 죽자 삼촌들인 주공과 소공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그 무왕의 어린 아들인 성왕을 보조하면서 중앙정부 내에서는 주공이 어린 조카인 성왕을 섭정하고, 밖에 양자강을 비롯한 강남 지역은 밖에서는 그 소공이라는 또 삼촌이 그 지역 백성들을 좀 잘 다스려서 이렇게 안과 밖에서 주공과 소공이 자기 조카인 어린 성왕을 잘 보좌하면서 백성들에 대한 아주 훌륭한 그 덕치를 펼쳤다. 이렇게 안과 밖에서 훌륭한 덕치, 큰 정치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홍화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짓는 게 어떠냐 해서 물으니 제주 원로들도 목사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드디어 이 목사 집무실인 만경각이 이제 홍화각으로 바뀌었죠. 이 사실이 고득종에 쓴 홍화각 기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아까 홍화각이라는 현판 글씨는 고득종 선생이 쓰셨고, 또 홍화각 기문이라는 글도 역시 최희삼 목사의 부탁을 받아서 고득종 선생이 기문을 쭉 썼는데, 홍화각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고득종 선생이 아니고 최희삼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홍화각이라는 조선전기 때 목사 집무실, 물론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아까 제주 아전들이 근무하는 이제 영리청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홍화각 건물의 지은이는 최희삼 목사고, 그런 내력을 알 수 있게 글을 남겨준 사람이 고득종 선생이고, 그 현판 글씨도 역시 고득종 선생이 쓰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그 홍화가 이제 뒷건물 북쪽으로 연희각이라는 이제 건물이 있죠. 이 연희각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 집무실입니다. 조선 후기 때 이제 목사 집무실이죠. 수원 선생의 이제 제자이셨던 그 박동규 서예가께서 이제 아마 쓰신 걸로 압니다. 이 연휘각의 연휘란 말이 이제 뭐냐 하면은 그리고 뜻보다도 먼저 이 연희각도 오늘날 현판이 전해요. 지금 목관화 그 사무소 수장고에 가시면은 이 예전에 있었던 현판, 연희각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달려 있었던 현판이래요. 근데 연희각 건물이 이제 다 무너지고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무너지고, 아마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삼도동 주민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아마 이 현판 부서진 현판을 수습해다가 집에서 보관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90년대 후반에 제주 목관화가 이제 복원될 때 이 한 크게 세 부분으로 그냥 이 짜게진 이 현판을 이렇게 이제 그 기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목관화 측에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부서진 것을 수습해다가 지금 복원해 놓은 겁니다. 복원해 놓은 이제 옛 현판이에요. 이것도 옛 현판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 복원 당시에 연희각 현판, 이 박동규 선생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굳이 아까 홍화각 현판도 과거에 있었던 고득종 선생의 글씨로 홍화각 현판 새겼으면 연희각 현판도 예전에 달려 있었던 이 글씨는 지금 오늘날 누구 글씨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도 이 글씨체로 이렇게 모사해서 모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학자가 이 연희각이라는 요 현판 글씨가 마치 추석 김정희 선생의 글씨 같다 해서 아예 이제 추석 김정희의 글씨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 주장의 근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서체가 특히 각자 같은 경우 추석의 글씨와 이렇게 이제 조금 유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추석 김정희 선생이 제주에 와서 이제 추서체라는 명필 서체를 이렇게 이제 창안한 추서체 서체는 좀 상대적으로 글씨가 깔끔하고 간결해졌습니다. 그 전의 글씨는 상대적으로 좀 아주 짙은먹에 조금 기름진 모습의 이제 획이 굵고 기름진 모습의 이제 글씨체를 쓰시다가 아주 간결하고 서체의 골기라고 그러죠. 뼈골자에다가 기운기자를 써서 글씨의 근간이 되는 부분만 간결하게 힘있게 이렇게 쓰는 이런 이제 추서체를 이렇게 완성시켜냈는데 연희각의 요 글씨는 좀 그런 골기보다는 좀 이 기름진 풍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주 유배 초기 때 또 쓴 글씨가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더라도 이 글씨는 추석 김정희 선생의 글씨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추사가 남긴 제주의 명필들, 그 추사 제자들, 박계초면이 아니면은 쭉 나중에 연농 홍종시 선생까지도 이어져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체를 공부한 우리 제주인 어떤 그 추사체의 대가가 명필이 아마 또 쓰신 게 아니냐라고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연희각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목권화에 수장된 이 현판이 딱히 지금 전거가 추사의 글씨다라는 문헌이든 지금 확인되지 않는 마당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추사 서체와 관련된 제주인의 어떤 작품으로도 우리가 이제 좀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자, 뜻입니다. 뜻. 연희각 뜻. 연이라는 게 이끌 연자예요. 맞이할 연자, 이끌 연자입니다. 그리고 희라는 것은 햇볕 희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해석을 하면은 햇볕을 이끌다, 이끌어오다, 이끌다, 맞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햇빛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임금 내지는 임금의 교화를 뜻합니다. 임금 또는 임금의 교화가 햇빛이 되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제주 지역으로까지 제주 목사가 이끌어와 제주민들에게 쬐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연희각이라는 말 뜻 속에는 어떤 외직에 나간 어떤 신하의 해바라기 정성, 임금을 향한 임금의 교화를 우리 이 변방 제주에도 이끌어와서 펼치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요. 이게 이제 원뜻이라면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 조선 헌종 때 이제 제주 목사였던 이원조가 남긴 연희각 기라는 기문의 청합니다. 이 연희각이 이원조 목사 때 한번 중수된 적이 있어요. 이 건물이 좀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제 좀 보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보수가 끝나고 나서 이원조 목사가 이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희각 기인데 그 글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 있냐면 새벽부터 자기가 일어나서 연희각 집무실에 들어와 좌정하고 앉아 그날 이제 처리해야 될 업무 내용 서책을 보니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새벽이니 뭐 촛불 피워놓고 흔들리는 촛불 속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업무 점검을 쭉 하다가 이제 아침이 밝아오니 동쪽 연희각 창문 틈으로 이렇게 이제 햇살이 이제 비추어서 어르스름한 지경이 끝나고
밝은 햇빛이 방 안을 쭉 비추니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정신이 확 깨요. 아, 이제 제주민을 위한 중요한 어떤 그 정책 결정 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몽롱한 상태로 해서야 되겠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예전에 연희각이라고 처음 이름 지은 목사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원종 목사가 썼어요. 그 내용을. 해서 최소한 지금 이 연희각이라는 편행명을 지은 이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원종 목사도 그 당시에 몰랐다고 했어요. 모르지만은 뜻은 원뜻은 어떤 임금의 햇볕을 이끌어와서 비춘다, 제주 목사로서의 어떤 직임을 강조하는 바다라고도 이제 해석하지만은 오히려 요 이원조 목사가 쓴 이 이야기가 어떤 그 연희각 건물의 성격을 잘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제주 목권의 제일 큰 건물이죠. 망경루 건물입니다. 이 망경루는 목권에 있는 건물 중 유일하게 초서체로 쓴 편액이죠. 옛 현판은 과연 이렇게 초서체로 썼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그 궁궐의 건물명 또는 관아의 건물명 편액 쓸 때는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다 정자체 한자, 즉 해서나 행서 예서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초서로 쓰는 경우가 조금 그렇게 드물어요. 개인 사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초서로 이렇게 이제 그 건물명을 짓기도 합니다만은 쓰기도 합니다만은 공식 이제 건물명에는 초서로 쓰는 경우가 좀 드문데 이 지금 망경루는 초서 글씨로 이제 써요. 그저 해전 박태준 선생의 제자로 알려진 제주서예가 문종국 선생이 아마 쓰신 글씨로 아는데요. 이 망경루는 뭐 다 아시겠죠. 발알망자에다가 서울경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 그대로 하면 서울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김순원 목사, 명종 때 김순원 목사가 이제 이 망경루라는 건물을 지었고, 따라서 망경루라는 이름 지은 이도 김순원 이제 목사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망경이란 말이 그 연원을 찾아보니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가 쓴 시 중에 요 추흥이라는 명의 이제 그 시 중에 두 번째 구절에 보면은 내의 북두 망경화라는 이제 문구가 식귀가 있습니다. 요 식귀에서 그러니까 매일 항상 언제나 의지하다 북두성에 의지하여 망경화 어떤 그 서울의 화려한 서울을 바라본다 해서 망경이라는 말 북두성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임금을 상징하고 임금이 계신 곳을 늘 이제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는 뜻,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망경루라고 편액을 지은 듯합니다. 김승훈 목사가 이 망경루가 이 우리 제주 고건축에서는 참 중요한 게 2층 누각이다 보니까 이 사방팔방 조망이 가능한 곳이에요. 올라가서 제주 앞바다가 보이고, 당시 건물에 2층 누각이 없기 때문에 망경루에서 한라산이 이렇게 이제 쭉 한눈에 이제 또 내려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제주의 경치를 관람할 수 있는 아주 명소이다 보니 이 망경루에 올라서 오늘날 한시를 지은 목사든 아니면 어사든 또는 뭐 일반 문인이든 28수나 오늘날 전에서 이 제주의 고건축과 관련된 그 어떤 글을 남긴 한시든 이런 글을 남긴 사례로는 가장 많은 글이 이제 오늘날 전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망경루라는 주제 하나만 갖고도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이 한시들 28수를 소개하면서
자, 이렇게 한 500년간에 걸친 조선시대에 어떤 문인들이 이 만경루에 올라서 어떤 한시를 지었는지 우리가 감상하는 어떤 스토리 개발도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귤림당입니다. 이 귤림당 뒤로 아마 목거나 가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귤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조경 차원에서 귤나무 심어놓은 게 아니고요. 탐라술렵도와 같은 우리 제주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목과나 지금 요 귤림당 세워진 뒷 부분에 북과원이라고 해서 우리 제주 성안에도 귤나무를 키우는 조그마한 과수원들이 귤나무 과수원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북가원, 동가원, 서가원, 별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목과나에 바로 붙은 요 귤림당 뒤에 북가원이라는 귤나무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목과나에. 그래서 지금 거기 그렇게 귤나무를 지금 심어놓고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 귤숲을 이제 관람하는 곳이다 해갖고 이제 귤림당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목사가 이렇게 쉬는 휴게실 아니면 글 읽는 장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예, 귤림당이라고 썼죠. 예. 다만 이 귤림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원진 탐라지에도 보면은 귤림당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원진 탐라지에 있는 귤림당은 이하에 있다. 즉 제주 판관이 근무하는 건물에 귤림당이 있다. 라고 소개된 귤림당입니다. 목과나 쪽에는 귤림당이라는 말이 이원진 탐라지에는 소개되지 않아요. 근데 이원조 탐라지 초반부터는 오히려 이하 쪽에는 귤림당이라는 관할 건물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제주 목과나에 이제 귤림당이라는 건물이 등장해요. 따라서 이 제주 목과나에 있는 지금 귤림당이라는 건물을 해설하실 때는 이원진 탐라지에 있는 귤림당 건물을 소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하, 즉 지금 예술공간 이하에 있는 그 제주 판관에 있었던 어떤 건물명 하나가 귤림당이라고 있었고 아마 그 이후에 조선 후기 때 목과나에도 귤림당이라는 별도 지금 건물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귤림당이라고 되면은 목과나 건물을 뜻하지만 조선장기 내지는 요 이원진 탐라지 표종 때까지 귤림당은 오히려 귤림당은 이하 건물에 있었던 건물이지 목과나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영주협당입니다. 영주는 아시다시피 제주 아까 영주산, 한라산, 삼신산의 하나 제주를 뜻하는 표현이고 협당의 협자는 도울협자입니다. 화합할 협자예요. 그래서 이 영주협당은 제주를 좀 돕는다, 화합한다 이런 뜻인데 이때 영주는 이제 제주 목사를 또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제주 목사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 해서 제주 목사의 이제 어떤 일종의 이제 명을 받들어서 각종 행정 업무든 일을 처리하는 아전들 말고요 군관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통령 비서실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듯한데요. 이 목사 군관들이 근무하던 곳을 영주협당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영주협당이 아니고 공제당이었습니다. 공제당보다도 먼저는 군관청이라고 불려졌고요. 영공관청, 군관청 이렇게 이제 불려지다가 탐라지 초반 이원조 목사 때 가서 공제당이라고 불리고 나중에 이제 영주협당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공제의 공제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힘을 합해 서로 도운다는 뜻이고 협당의 협자도 화합 협력의 뜻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군관들이 근무하던 관청이기 때문에 목사를 잘 보좌하면서 이렇게 이제 군관들이 살던 곳이어서 공제당 또는 영주협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자, 이하 쪽으로 가보시면은 이하 쪽에는 지금 고건축이 하나도 복원이 안 돼 있죠. 제주판관 이하는. 그렇지만은 이 이하 건물 이 입구 왼쪽 편에 표석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 표석을 보면 찰미헌터라고 이제 됐습니다. 예, 찰미헌입니다. 제주판관의 동원이죠. 제주판관의 이제 동원인데 이 제주판관의 집무실이 찬주헌이라고 있고요. 동원으로 이제 찰미헌이라고 있어서 찬주헌이라는 말은 뭐 계책을 도운다, 협찬주책의 이제 줄임말인데 역시 이제 힘을 합해서 도운다라는 뜻입니다. 제주 목사를 보좌해서 제주 목 행정 군정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뜻이죠. 그 찰미헌이라는 그 편행명이 더 중요할 듯한데요. 살필 차자에다가 눈썹 밑자입니다. 눈썹을 살핀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눈썹을 살핀다라는 말 뜻이 뭐냐라고 보면은 열자라는 책에도 보면 눈썹 사이를 살펴서 마음까지 알아차린다는 말이 있고요. 찰미. 근데 경상북도 구미에도 찰미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구미시의 찰미당이라는 건물을 언제 지었냐면 조선후기 인조 때 김응조라는 인동 부사가 이제 건물을 짓고 남긴 글이 이제 오늘날 전하는데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쓰여져 있어요. 사람의 눈썹은 기쁘면 눈썹 사이가 미간이 활짝 펴지고 좀 그 화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미간이 좁혀들면서 찡그려지고 찌푸려지니 관하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 미간을 살펴보면 눈썹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 찡그려서 이제 찌푸려져서 들어오면 아 내가 이 고을을 잘 못 다스리고 있구나, 민심의 불만 원망이 많구나, 하소연하러 관하를 들어오는구나 해서 이 관하에 들어오는 백성들의 미간을 살피면서 지금 내가 잘 다스리고 있다,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 요걸 이제 알아차리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찰미헌이라는 이제 그 건물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찰미헌이라는 건물명은 참 아주 독특하면서도 오늘날 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민심을 미리 알아차리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 위정자의 모습, 이 찰미헌이라는 말 오늘에 되살려도 예컨대 뭐 도지사 사무실에 찰미헌이라고 이렇게 또 붙여놔도 뭐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제주 성문을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현재 이제 제주성이, 조선시대 제주성이 대체로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남문입니다. 이 중앙로탈이에요. 예, 남문. 여기는 이제 남수각이 있죠. 제2각이 있고, 여기 이제 동문, 여기 동로탈이, 그리고 이쪽으로 서문, 이 서문 로탈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관합니다. 목관하. 자, 이렇게 중앙로탈이, 이거는 다 신장로고요. 새로 난 길들이고,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제주성이 있었다면 여기 남문, 여기 동문, 여기 서문, 이렇게 산문이 있었는데 이 산문의 명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각자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 서문, 동문, 여기 이제 남문이 있습니다. 탐나수역들에 오늘날 남로탈에서 오연단 쪽으로 가시다 보면 제주성이 이렇게 이제 복원되어 있기도 하죠. 동문부터 보겠습니다. 동문의 이름은 제중로 또는 나중에 이제 연산로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보니까 1704년 이영상 남한박물에는 동문의 이름이 제중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843년 이원조 탐나이 초본에는 연산로로 동문의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문의 이름이 제중로에서 연산로로 바뀐 그 시점은
아마 요 사이가 아니냐, 1704년에서 1743년 사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808년에 한정원 목사 때 동문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 중수를 하고 보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때 이제 문누명까지도 제중루에서 연상루로 바뀐 게 아니냐. 그러면 연상루로 이제 바뀐 건 한정원 목사 때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연상루라는 이름을 지은 이도 한정원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중의 뜻은 말 그대로 쉽게 무리를 구제하다, 대중을 구제하다는 뜻입니다. 논어 옹야편에 보면은 이 자공과 공자의 대화 중에 백성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 인하다 할 만합니까? 어진 사람이라 할 만합니까? 그러니까는 공자가 어찌 인한 사람일 뿐이요 성인이다 라고 이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어서 여기서 이 공자가 자공의 한 말 중에 박시제중 널리 은혜를 베풀어서 대중을 이렇게 이제 구제하다라는 뜻, 박시제중의 제중이란 말을 따와서 논어에서 이제 유래한 표현입니다. 원래 동문의 이름 제중론은. 그런데 이게 이제 통상 의학 관련 용어로도 많이 쓰이죠. 제정신편이라는 의학서, 아니면 우리나라 그 최초의 이제 서양식 국립병원 이름도 제중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광해원에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해서 제중은 요 대중구제라는 뜻 때문에 의학 관련 용어로도 이렇게 널리 쓰입니다. 나중에 이제 연상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이 상서론을 널리 이제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매년 정월 초하루나 아니면 명절, 임금탄신일 때마다 하여튼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임금에게 글을 써서 보내요. 시를 써서 보냅니다. 어떤 그 임금의 교화가 참 아름답소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시를 써서 보내죠. 특히 그 연초, 정초에 이제 그 시를 많이 써서 보냅니다. 이런 시는 뭐라고 하냐면 연상시라고 불러요. 연상시. 상스러운 일이 있기를 바란다 해서 임금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시를 연상시라고 하는데, 이런 연상시 들어온 것 중에 이렇게 이제 홍문관 대제학이나 글 잘하는 사람 보고 좀 뽑아라 해갖고 아주 그 훌륭한 글만 좀 뽑아서 척자로 만든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상첩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뜻이나 명문장은 이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그 궁궐 기둥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입니다. 예, 그렇게 이 궁궐이든 이런 그 기둥에다가 한시 문구를 이렇게 이제 연상시 식구를 써서 붙이는 것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주련으로도 이제 많이 남아 있고,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톱글씨로 써서 달았습니다만 점점 종이기 때문에 뭐 글럭거리고 비 들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새겨서 이제 달아놓는 경우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주련이라는 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상루가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쓰였어요. 자, 남문의 이름은 정원루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평정하다, 진정시키다, 멀 원자입니다. 먼 곳까지 평정하다 또는 진정시키다 이런 뜻인데, 이 남문의 이름 정원루라는 이름도 처음 지을 때 강혼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게 오늘날 전합니다. 정원루 기문이라는 이렇게 오늘날 글이 이제 정원 이름을 정원이라고 했다, 남문 이름을 정원이라 하였다 해서 그 해설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남쪽을 바라보면 한라산이 떡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삼면, 남쪽 빼고 이제 동서, 북면, 삼면은 큰 바다가 앞에 두고 있어서 멀리 한라산과 그 너머까지, 아니면 저 바다, 큰 바다 멀리까지 이렇게 이제 요 제주섬이 좀 잘 평안하고 평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진 이름으로 남문의 이름인 정원루가 이제 지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서문입니다.
서문의 첫 이름은 백호로인데요. 나중에 이제 진서루로 바뀝니다. 박상현 목사가 이제 진서루로 바뀌는데 백호는 말 그대로 흰 호랑이에요. 근데 이 도교에서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제 일종의 수호신으로 상상의 네 마리 동물을 설정하죠. 그래서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자, 북쪽은 현무,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상상의 동물 네 마리를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신. 아마 이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방위신, 사신 중에 서쪽을 지키는 수호신이 백호여서 서문 이름을 아마 처음에는 백호로라고 이제 지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조금 미상이에요. 그런데 박성현 목사 때 영조 진서루로 바뀌고, 진서루는 오히려 그냥 간단한 뜻입니다. 서쪽을 이렇게 뭐 평정하다, 진압하다라는 요새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옛 이름이 백호루라는 옛 이름이 서문의 문루명으로는 더 어떤 그 뜻을 잘 담아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요, 이 동문서문 남문 말고 제주성에는 산지천을 중심으로 서쪽 연안에 그 하천변에 지금 동문시장 쪽이겠죠. 뭐 산지천 동서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산지천 서쪽 편 쪽으로 성이 하나 더 쌓여져 있었어요. 높이는 밖에 제주성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높이로 성이 그 산지천 서쪽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딴 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산지천이 자꾸 범람하니까 그 서쪽 지역으로 이게 그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 안에 이제 그 백성들이 침수 피해가 아주 극심하고 홍수가 날 때마다, 그래서 그 홍수 예방용으로 산지천 서쪽으로 성을 높이 쌓아놨습니다. 성을 쌓으면 산지천 동쪽으로 이렇게 왕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왕래했던 곳이 남수구, 북수구여서 오늘날 저 북쪽에는 이제 중인문이라고 그 다리, 산지천을 건너는 다리가 지금 놓여져 있고요. 또 저기 남쪽으로는 지금은 그 오양교라고 이제 큰 다리가 지금 그 오양단 위쪽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밑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석축으로 쌍무지개, 쌍홍이라고 합니다. 쌍무지개 형태의 돌다리를 놓아서 거기를 남수구라고 하면서 이제 오갔거든요. 이 남수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곳, 북수구 쪽으로 넘어가는 곳 중심으로 이 사이에 세운 성에 문을 만들어야 이제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지천 서쪽으로 쌓은 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이간자 쓰고 성성자 써서 간성이라고 부릅니다. 간성. 그래서 제주성에는 이렇게 산지천 서쪽으로 간성이 또 별도로 쌓여 있었고, 그 간성의 북쪽에 있었던 문이 중일문이고 남쪽에 있었던 문이 소민문입니다. 그래서 소민문이 간성 남문인데 백성을 소생시킨다는 뜻이고요. 이 원래 간성의 북문은 수복문으로 지었다가 중인문으로 이제 바뀌는데, 수복은 말 그대로 복을 이제 받는다라는 뜻이고, 중인은 거듭할 충, 뭐 소중할 충, 중요할 충, 이는 어질 인자이기 때문에 어짐을 참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간성의 남문과 북문 이름까지도 우리가 조금 아는 게 이제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 명륜당입니다. 명륜당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아쉽지만은 다음에 이제 제주 역사 부분을 다음에 좀 이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제주 역사 부분 이해하실 때, 공부하실 때
이 향교 이후서부터 우리 제주의 이제 그 고건축 편액 부분을 한 20분 전후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